마오미 가정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네. 비율이요 많이 네.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2013년도에는 64.7%에서 네. 최근에 이제 2016년도 네. 5월 기준으로는 51.9%로 이렇게 하락이 됐어요. 10% 이상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 결과는 네.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에 또 합산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결혼에 대한 이제 남녀 인식 역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합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하는 것이 좋다와 이제 같이 이제 합해져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남성의 56% 네. 정도, 여성은 47.5%. 여성은 뭐 50%도 안 넘네요. 네네. 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이제 중립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남성이 한 38.9%고 네. 여성은 46.7%. 여성이 훨씬 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남성은 2.4%인 반면에 여성은 3.8%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적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늦게 할 수도 있고 네. 안 해도 예.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은 그야말로 이제 선택이 돼버린 세상이 된 거죠. 예. 결혼이 선택이 됐다. 네. 전통적인 가족관이라는 결혼과는 많이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 그죠? 네, 그렇죠. 실제 이제 결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32만 7천여 건에서요. 네. 2016년도에는 29만 건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 30대 이상 미혼 남성들이 이제 흔히들 소득이 낮다. 그리고 또 집 마련이 좀 어렵다. 네. 생활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예. 결혼하면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을 바라봤을 때 네. 참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세대가 네. 컴퓨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대인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원장님은 실례되시지만 지금 결혼은 미혼이십니까? 아니면 저 결혼 31년 차. 후회 안 하시죠? 결혼 생활 하고 있고 예.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꼭 결혼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원장님은 저는. 왜 그러십니까? 네. 결혼을 해서 얻는 네.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네.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다양하면서 맞습니다. 깊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를 통해서 네.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죠? 안 해봐서 그런 건가요?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네. 사실은 이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을 많이 맞아요.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을 피부로 그동안 많이 느꼈고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기성 세대들의 책임도 저는 네. 절반 이상으로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결혼식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변화가 생겼습니까? 결혼 정보업체 듀오가 신혼부부 1,000명을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집값을 제외한 결혼 비용이 평균적으로 8,300만 원 정도 들었다. 집값을 제외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신랑이나 신부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엄청난 부담으로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고요. 웬만한 사람은 집 문제가 아니라 결혼식도 못 올리겠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의도 아니면 서울시청 이런 데서 공공장소를 네. 이용해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무료 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셀프 웨딩 촬영 또 친한 지인들만 결혼식에 초대하는 아주 간소화한 스몰 웨딩이 이제 인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퍼센트는 소수 아닙니까? 네,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네. 스몰 웨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이제 적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했더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축의금을 좀 더 받아서 보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실속파도 있고요. 뭐 신혼여행비라도 빼겠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이제 가족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스몰 웨딩을 원했지만 무산이 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30대 이제 신혼 부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그 결혼식 문화가 커졌어요. 전에는 좀 이렇게 가까이
가까운 사람끼리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커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말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젖대해야 되고 그렇게 된 지가 한 10년 그죠? 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예.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은 허례허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보다는 네. 친한 지인, 정말 의미 있는 몇몇 분들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을 갖고 싶다라고 그게 하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네. 자, 재혼 얘기 좀 해주시죠. 아. 지금 우리 원장님이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이니까 재혼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은 상담을 하시고 또 사례도 접하시겠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네. 좀 재미있는 또 재혼 비율을 통계가 나온 게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최근 5년 결혼한 부부 통계를 살펴보니까 5쌍 중에 한 쌍은 재혼 커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결혼한 사람 중에서 25%. 그렇죠. 네, 20%가 20%? 되죠. 5쌍 중에 한 쌍은 재혼 커플이다. 네. 그리고 또 재혼 부부의 절반이 넘는 10.5%죠. 네. 15만 5천 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남녀 둘 다 재혼인 경우고요. 남녀별로 따지자면 이제 여성이 재혼인 경우가 5.6%, 네. 남자가 재혼인 경우가 3.7%. 여성이 더 많네요. 예, 여성이 더 많습니다. 아, 예. 이 상당한 그 문화의 변화라고 전에는 재혼하면 좀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 네. 사실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에 한 번은 좌절을 했지만 두 번째 내가 성공하리라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하고의 함께 나누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성도 이제는 좀 적극적이고 당당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인생의 좌절인가요, 원장님 보시기에? 인생의 이제 잠깐의 이제 실패라고는 할 수 있죠.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수정 궤도를 좀 해서 내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용어 좀 알아볼까요? 졸혼, 반혼, 합혼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원장님?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을 이제 졸업한다. 예. 어. 졸혼이고요. 이혼이나 별거와는 달리 법적인 상태는 그대로 두면서 네. 각각의 인생을 각자 터치하지 않으면서 이제 각자 인생을 열심히 그건 뭡니까? 살자라고 하는 한 집에서 거죠. 사는데. 네, 한 집에서 살지만 네.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좀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졸혼이고요. 졸혼. 그러면 그 가정에서 쓰는 돈은 공동 부담하는 건가요? 더치페이로? 그거는 이제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요?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걸 달라지겠죠. 졸혼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혼, 동거 아니에요? 동거라고 네. 하잖아요. 예. 아, 그걸 반혼. 반혼이라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동거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미 아. 축복을 다 받았고 근데 결혼 신고만 안 했군요. 동사무소 그렇죠. 가서 안 했어요. 혼인 신고만 신고. 안 한 거죠. 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떤 법적인 절차에 네. 너무 구속당하지 않으면서 좀 자유롭게 살아보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이혼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조금 더 이 심각성을 좀 느끼면서 좀 한번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원장님,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한번 혼인신고를 하자. 뭐 원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이혼 소송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군요, 그죠? 그렇죠. 그냥 네. 헤어지면 되는 거네요, 그냥. 네. 절차가 이제 복잡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고요, 예. 또 합혼은 뭡니까? 예, 그리고 친구나 형제, 자매를 이제 여러 부부가 함께 사는 형태의 이제 합혼이 있습니다. 아, 큰 집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가까운 관계, 이제 친구 부부 뭐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이 협동적으로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네. 부담을 좀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좀 함께 조금 이거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차원도 주택도 있잖아요, 그죠? 예. 주방을 그렇습니다. 같이 쓴다 뭐 그런 네, 것도 있는데. 쉐어하우스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동체 문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즐겁게 같이 살자 그런 네. 거네. 자, 저출산 문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네.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자녀 네.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남성은 55.3% 되고 여성은 50.6%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네. 인식은 아직
이렇게 좀 낮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출산을 드는 해야 거죠. 된다는 생각이 과반수가 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향 추세입니까? 네,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끼리 좀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 도움 아니면 교육, 인식 변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원장님 보시기에 입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하향 추세를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네. 우선은 결혼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래서 결혼이 꼭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젊은이들의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이 우선 감소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인식조차도 이제 우리들이 살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아이를 책임지냐. 글쎄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인식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인구 감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최근 인구 절벽 공포에 이제 다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력은 떨어지고 네. 나중에 이제 노인들 먹여 살릴 젊은이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